이 사고 기록 삭제.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서윤은 손에 든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1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5명의 목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유미라는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평판 생각해. 내가 입 다물면 끝나는 일이야. 남편 장세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왜 나서? 월급 받으면서 회사 망하게 하려고? 강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전 담당이었지만 며느리였습니다. 직원이었지만 가족이었습니다. 아니,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강서윤은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줄을 적었습니다. 회사는 기록을 지우라고 했지만 강서윤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강서윤은 15명의 죽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침묵을 강요하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한 장의 노트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오늘 하루 행복이 찾아오실 겁니다. 은평구청 민원실. 전광판 숫자가 무심하게 바뀌어 갑니다. 270번. 강서윤의 차례입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밀어냅니다. 이혼 신고서. 강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인주에 꾹 눌렀다가 서류 위에 찍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 장세진이 비웃듯 말을 던졌습니다. 이제 끝났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안에서 나가면 그냥 실업자일 뿐이지. 강서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장세진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민원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통수만 보입니다. 강서윤은 그 뒷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반대편 출구로 걸어 나왔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0m. 햇살이 뜨거웠습니다. 가방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멈추지 않습니다. 강서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푸시 알림 3개가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세림투자 감사팀, 태영건설 본사 로비 도착. 긴급. 전부서 서류 제출 대기. 오후 1시까지 미제출 시 직권 압수. 시간은 오전 11시 47분. 지금부터 1시간 13분 남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어젯밤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유미란이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이던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서윤아, 조용히 나가. 괜히 소리내면 내가 손해야. 증거? 그런 거 어디 있어? 강서윤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유미라는 만족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도 선명합니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강서윤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노트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집어들고 세 줄을 빠르게 적었습니다. 2024년 5월 14일 오전 11시 47분 은평구청 민원실 이혼 신고 완료. 세림투자 감사팀 본사 도착. 서류 제출 마감 오후 1시. 그리고 마음속에도 세 줄을 새겼습니다. 추측 금지. 증거 우선. 해석은 나중. 휴대폰이 또 한 번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내용은 짧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입 닥치고 있어. 내가 뭘 안다고 설치냐? 조용히 있으면 다치지 않아. 강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문자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노트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 끝을 종이에 댔습니다. 협박 문자 수신. 오전 11시 49분. 발신 번호 저장 완료.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서윤은 노트를 가방에 넣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며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태영건설 본사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 시간이면 30분쯤요. 강서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50분. 오후 1시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10분.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강서윤은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기록합니다. 오늘부터 증거를 쌓습니다. 오늘부터 싸웁니다. 버스는 본사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강서윤은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봤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강서윤의 시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서윤도 아직 끝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말하게 될 것입니다. 푸시 알림의 시간. 오전 11시 47분. 서류 제출 마감까지 1시간 13분. 이 시간이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같은 날 밤 10시. 영등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졌습니다. 강서윤은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차 안에서도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동료 이정우가 중증 외상으로 수술대에 올라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응급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내 이가은이 5살 아이를 안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었지만 가은의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다가가자 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서윤은 가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영건설 법무팀장이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뒤따라온 남자가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법무팀장이 가은 앞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유가족분이시죠? 합의금 5억입니다. 지금 여기 서명하시면 바로 처리해드립니다. 가은이 멍하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강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지금 아니면 나중엔 이 금액 못 받습니다. 강서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서명하면 안 됩니다. 법무팀장이 강서윤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끼어들어요? 퇴사자 주제에. 강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은을 바라보며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보상을 못 받으실 수 있어요. 합의는 나중에도 할 수 있지만 증거는 지금 아니면 사라집니다. 법무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뭘 안다고 그래요? 현장 사고는 원래 이런 거예요.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좋아요. 그 순간 복도 모퉁이에서 시어머니 유미란이 나타났습니다. 강서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서윤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조용히 해.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미 끝난 사람이 왜 설쳐? 빨리 끝내라고. 강서윤은 유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집었습니다. 응급실 의자에 앉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5월 14일 밤 10시 40분. 서울대병원 응급실. 이정우 수술 중. 합의금 5억 제시. 서명 강요. 가은이 강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서윤 씨, 정말 안 받아도 돼요? 강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받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증거부터 모으겠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2번 다시 이런 기회 없어요. 유미란이 강서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 망치려고 작정했어? 강서윤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건설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유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복도를 떠났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강서윤은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사고 시간, 사고 장소, 목격자, 순서대로 기록 시작. 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증거가 말하게 할 겁니다. 수술실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강서윤은 노트를 펼친 채 의자에 앉았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강서윤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새벽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은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강서윤은 노트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새벽 2시 수술 성공, 장기 치료 필요, 증거 확보 시작. 건설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세우는 일. 이 문장이 오늘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태영건설 본사 로비. 강서윤은 회전문을 통과했습니다.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세림투자 감사팀이 어제부터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감사팀장 박진호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뒤따라 팀원 3명이 노트북을 들고 움직였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서윤은 로비 한쪽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젯밤부터 정리해둔 사진 2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안전심사 당일, 다른 하나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심사 당일 사진에는 노란 안전모가 가지런했습니다. 난간도 튼튼했습니다. 안전줄도 촘촘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사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헬멧도 난간도 안전줄도 사라졌습니다. 강서윤은 2 사진을 노트에 붙였습니다. 펜을 들어 메모했습니다. 심사 당일 안전장비 완비. 다음 날 안전장비 소멸. 보여주기 안전. 그때 홍보실에서 직원이 급히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손에는 보도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힐끗 보니 제목이 보였습니다. 태영건설 2024 안전대상 수상. 업계 최고 안전관리 시스템 인정받아. 강서윤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어제 영등포 현장에서 사람이 다쳤는데 오늘은 안전대상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시영 장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커피를 들고 어슬렁거리며 강서윤을 보더니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 강서윤. 아직도 여기 있어? 퇴사했으면 나가야지. 강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심사위원한테는 회가 중요해.
밥 잘 사주면 별 5개야. 허세 섞인 말투였습니다. 장민수는 혼자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강서윤은 노트에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꼭지점에 3단어를 적었습니다. 문서, 사진, 증언. 어제 배도일 변호사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진만으로는 약해요. 문서와 증언이 함께 있어야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강서윤은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문서는 어디 있을까요? 증언은 누가 해줄까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배도율이었습니다. 강서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 씨, 감사팀이 어제부터 서류 요청 들어갔어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어요. 강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서윤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CCTV가 천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보안실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출입 기록은 2층 인사팀에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노트에 체크리스트를 적었습니다. 1. CCTV 원본 확보. 2. 출입 기록 열람. 3. 안전심사 서류 사본. 4. 목격자 증언 확보.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유미란이 내렸습니다. 강서윤을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강서윤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유미란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했던 짓 다 알아. 이제 그만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회사를 위해서라도 조용히 나가. 강서윤은 유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할 일이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일이요. 유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 내가 뭘 안다고? 퇴사자 주제에 회사 일에 왜 끼어들어? 나중에 후회해도 몰라. 강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미란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유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윤, 너 진짜 끝까지 갈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강서윤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하 1층, 보안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서윤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 강도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건설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세우는 일이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지하 1층이었습니다. 보안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강서윤은 복도로 나섰습니다. 보안실 문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강서윤은 문을 열었습니다. 보안팀장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서윤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서윤 씨? 퇴사하지 않았어요? 강서윤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CCTV 열람 신청하러 왔습니다. 보안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내 절차가 있어요. 퇴사자는 열람 불가입니다. 강서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원 접수 중이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 접수했습니다. 법원 사건 번호로 진행합니다. 보안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서윤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곧 공문도 접수될 겁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보안팀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강서윤은 돌아섰습니다. 보안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감사 착수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안전의 첫 단서가 확인된 날이었습니다. 강서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고 이틀 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검은 상복 사이로 강서윤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정우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회사는 벌써 장례식장을 차렸습니다. 빈소 앞에 국화꽃이 가득했습니다. 아내 이가은이 영정사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 씨, 정말 괜찮을까요? 강서윤이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영건설 임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는 시어머니 유미란, 그 뒤로 남편 장세진, 시영 장민수가 따라왔습니다. 유미란이 빈소 앞에 섰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장세진도 절을 했습니다. 장민수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가려는 순간 강서윤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유미란이 빈소 옆 탁자에 놓인 하얀 박스를 슬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똑같이 생긴 하얀 박스를 꺼내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박스 교체였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서윤은 봤습니다. 정확히 봤습니다. 유미라는 원래 박스를 가방에 넣고 빠르게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장세진과 장민수가 뒤따랐습니다. 강서윤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초인종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녹화 중이었습니다. 강서윤은 카메라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빈소 탁자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강서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5월 16일 오전 11시 20분. 장례식장 빈소. 유미란, 유품 박스 교체. 초인종 카메라 녹화 확인. 더 이상 적지 않았습니다. 본 것만 기록했습니다. 왜 박스를 바꿨는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 강서윤은 장례식장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초인종 카메라 녹화 파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족분 동의가 필요한데요. 강서윤은 가은을 바라봤습니다.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세요. 서윤 씨 말이면 믿어요. 직원은 USB의 파일을 복사해 줬습니다. 강서윤은 USB를 받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조물록이 탁자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조물록을 펼쳤습니다. 유미란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옆에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18분. 강서윤은 노트에 추가로 적었습니다. 조물록 기록 유미란 오전 11시 18분 도착. 박스 교체 11시 20분. 2분 간격. 배도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율 씨, 증거보전 신청 항목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아요. 장례식장 초인종 카메라 녹화 파일이요. 배도율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바로 추가할게요. 그리고 서윤 씨 조심하세요. 상대방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서윤은 가방에서 보관 봉투를 꺼냈습니다. USB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냈습니다. 인주에 찍어 봉투에 쿵 찍었습니다. 2024년 5월 16일. 강서윤. 봉투 모서리마다 서명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뜯으면 바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은이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뭐 하시는 거예요? 강서윤이 봉투를 보여줬습니다. 증거를 보관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중요해질 거예요. 가은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강서윤이 말했습니다.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모으는 겁니다. 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서윤은 보관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시영 장민수였습니다. 혼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민수가 빈소에 다가와 가은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유족 위로금입니다. 회사에서 보내는 거예요. 가은이 망설였습니다. 강서윤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받으셔도 됩니다. 위로금은 합의금이 아니에요. 가은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장민수가 힐끗 강서윤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사할 땐 삼겹 골판지가 최고야. 박스가 튼튼해야 물건이 안 깨지지.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강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강서윤은 노트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증거 보관 완료. 해석은 나중. 증거의 시간은 나중에 진짜 얼굴을 드러낼 것입니다. 빈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강서윤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보관 봉투는 가방 속에 안전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아침, 강서윤은 법원 민원실 앞에 섰습니다. 손에 증거보전 신청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태영건설 본사 CCTV 원본, 서버 접속 로그, 장례식장 초인종 녹화, 보안실 녹화 권한 중지. 맞으시죠?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원본 보존 요청입니다. 직원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접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본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공문을 건넸습니다. 보안실 녹화 삭제 권한 중지 요청입니다. 법원 사건 번호로 진행됩니다. 직원이 당황해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보안팀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강서윤 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내 절차가 있습니다. 퇴사자가 이런 식으로. 강서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사내 절차보다 법원 절차가 우선입니다. 지금 당장 녹화 삭제 권한 중지해 주세요. 보안팀장이 버텼습니다. 안 됩니다. 상부 승인이 필요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배도일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 씨, 제가 처리할게요. 배도율이 보안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변호사 배도율입니다. 법원 사건 번호로 증거보전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지금부터 녹화 삭제 및 수정은 증거인멸로 간주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보안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보안팀장이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습니다. 강서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꺼내 펜으로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1. CCTV 원본 확보 마이너스 신청 완료. 2. 서버 로그 보전 마이너스 신청 완료. 3. 보안실 권한 중지 마이너스 요청 전달. 배도율이 물었습니다. 다음은 뭐예요? 강서윤이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감사팀 접견 기록, 당일 출입증 스캔, 메일 헤더까지 열람 신청해야 합니다. 배도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바로 갑시다.
두 사람은 2층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율 씨,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배도율이 강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이깁니다.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세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인사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팀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서윤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강서윤 씨, 여긴 왜 왔어요? 강서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출입 기록 열람 신청합니다.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본사 전체 출입증 스캔 기록이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퇴사자는 열람 불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배도율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법원 사건 번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증거 보전이 우선됩니다. 인사팀장이 망설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유미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강서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강서윤은 유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미 다 끝났어. 회사는 이미 정리했고 유족도 합의할 거야. 너 혼자 설쳐봤자 아무것도 안 바뀌어. 강서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증거가 결정합니다. 유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사팀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거 안 내줘도 돼. 사내 기밀이야. 배도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원 명령 불이행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에도 좋지 않을 겁니다. 인사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유미란과 배도율을 번갈아 봤습니다. 결국 한숨을 쉬며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출입 기록 사본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유미란이 강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너 후회할 거야. 끝까지 가봐. 내가 잃을 게 더 많아. 강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미란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잠시 후 인사팀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강서윤은 가방에 넣고 노트에 체크했습니다. 4. 출입 기록 확보 마이너스 완료. 배도율이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헤더 보전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3층 IT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강서윤은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IT팀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증거는 먼저 묵는 겁니다. 해석은 나중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강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서윤 씨죠? 저는 김상천입니다. 영등포 현장 안전관리자였습니다. 강서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강서윤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영등포 현장 창고요. 저녁 7시에 올 수 있으세요?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서윤은 배도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부 제보자 접촉. 저녁 7시 영등포 현장.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6시 50분에 현장 입구에서 만나요. 저녁 6시 50분. 영등포 현장 입구. 배도율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윤 씨, 조심해야 해요. 내부 제보는 위험할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현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비계가 무너진 자리에 노란 테이프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창고가 보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강서윤과 배도율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김상천 씨? 안에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상천이 문을 닫았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상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장 CCTV 백업입니다. 회사가 지우기 전에 제가 복사해뒀습니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김상천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검 생략 장면이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체크리스트에 도장만 찍고 실제론 아무것도 확인 안 했어요. 작업자가 손으로 가리키며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책임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사고가 났어요. 강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배도율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왜 지금 나오신 겁니까? 김상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학교비가 급했어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씨가 수술대에 올라간 걸 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서윤이 김상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증거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김상천이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저를 좌천시켰습니다. 다음 주부터 지방 현장으로 발령났어요. 가족을 데리고 이사 가야 합니다. 배도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서실 수 있으십니까? 김상천이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가족과 상의해야 합니다.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생각하세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김상천이 창고 구석으로 갔습니다. 낡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점검 체크리스트 원본입니다. 사인은 있는데 실제 점검은 안 했어요. 날짜 보시면 알 겁니다. 강서윤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도장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체크 항목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배도율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USB와 함께 제출하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긴장했습니다. 김상천이 불을 껐습니다.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문고리가 흔들렸습니다. 누구 있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경비였습니다. 야, 누구야? 여긴 출입금지야. 강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전 직원 강서윤입니다. 사고 현장 확인하러 왔습니다. 경비가 손전등을 강서윤 얼굴에 비쳤습니다. 퇴사자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빨리 나가세요. 배도율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배도율입니다. 법적 절차로 현장 조사 중입니다. 경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전기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나가주세요. 경비가 돌아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김상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가세요. 들키면 안 됩니다. 강서윤이 USB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김상천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김상천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사람은 창고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장을 빠져나와 입구까지 걸었습니다. 배도율이 말했습니다. USB 즉시 원본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제 사무실로 가시죠.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강서윤은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무거웠습니다. 점검 생략, 경고 묵살, 느슨한 연결부, 그리고 이틀 뒤의 사고. 이제 증거는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김상천의 용기가 진실을 지켰습니다. 오늘 싸움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틀 뒤 밤, 강서윤은 배도율의 사무실에서 USB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점검 생략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작업자가 손으로 가리키는 모습, 책임자가 고개를 돌리는 모습, 모두 증거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체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태영건설 전 직원 단톡방이었습니다. 강서윤은 퇴사했지만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시영 장민수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술집 셀카였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키읔키읔. 강서윤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배경이 보였습니다. 장민수 뒤쪽으로 모니터가 보였습니다. 보안실 모니터였습니다. 여러 개의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검은 창이 보였습니다.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백업 삭제, 예약 새벽 3시 10분, 카메라 기록 지우기. 강서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배도율을 불렀습니다. 도율 씨, 이거 봐요. 배도율이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서윤이 설명했습니다. 자동 삭제 스크립트인 것 같아요. 새벽 3시 10분에 CCTV 백업을 자동으로 지우는 프로그램이에요. 배도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증거인멸입니다. 고의적으로 증거를 삭제하려 한 거예요. 강서윤이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배도율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증거보전 신청 항목에 추가해야 합니다. 보안실 복도 CCTV 열람 신청하고 보안 스케줄러 작업 기록, 자동 스크립트 실행 로그 모두 신청하세요.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실 복도 CCTV 열람 신청, 보안 스케줄러 작업 기록 보전, 자동 스크립트 실행 로그 보전. 배도율이 덧붙였습니다. 셀카는 증거의 보물 창고예요. 사람들은 배경을 신경 쓰지 않거든요. 강서윤이 서류를 출력했습니다. 내일 아침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회사 공지였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긴급 공지 내부 유출자 색출 진행 중. 제보 시 포상금 지급. 강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도율이 말했습니다. 압박이 시작됐네요. 조심하세요. 강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타임스탬프를 적었습니다. 새벽 3시 10분. 자동 삭제 의혹. 장민수 셀카 포착. 추측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록만 했습니다.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서윤은 집까지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유미란이었습니다.
강서윤이 멈춰 섰습니다. 유미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유미란이 테이블 위에 열쇠를 던졌습니다. 예비 열쇠 있잖아. 이 집 명의가 누구 건데? 강서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유미란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강서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지금 당장 그만둬. 그 저장장치고 뭐고 다 내려놔. 회사한테 돌려줘. 강서윤이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안 됩니다. 유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내가 이겨?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알아? 변호사 100명도 있어. 너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강서윤이 유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유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그딴 거 회사가 다 묻어버려. 넌 이미 끝났어. 퇴사자 주제에 뭘 한다고. 강서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나가주세요.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유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집? 명의는 우리 집 한 거야. 내일까지 생각해. 그만두지 않으면 집에서도 쫓아낼 거야. 유미란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강서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놓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시어머니 유미란 방문. 협박. USB 반환 요구. 거부.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강서윤은 기록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 아침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보안실 복도 CCTV, 스케줄러, 로그, 스크립트 실행 기록. 우연히 찍힌 셀카 한 장이 고의적 증거 인멸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 우연을 정식 검증 절차로 옮길 것입니다. 강서윤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말 오전 10시 강서윤은 태연주택 모델하우스 앞에 섰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만 특별 분양, 예약금 300만 원.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손에 카드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양 직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르신들, 서두르세요. 오늘 예약하시면 특별 할인입니다. 예약금 30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어르신 한 분이 물었습니다. 환불은 되나요? 직원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당일 환불은 안 됩니다.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자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강서윤은 분양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강서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약관을 확대해서 읽었습니다. 핵심 문구가 보였습니다. 예약금 환불 불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발생 가능. 강서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예약금 300만 원. 당일 환불 불가. 위약금 조항 있음. 옆 테이블에서 어르신 한 분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단말기를 가져왔습니다. 300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강서윤이 그 어르신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약관 읽어보셨어요?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직원이 좋다고 하니까 믿고 하는 거지. 강서윤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직원이 강서윤을 노려봤습니다. 손님, 여긴 분양 상담만 하는 곳이에요. 방해하지 마세요. 강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약관을 확대해서 어르신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예약금은 오늘 환불 안 된대요. 나중에 해지하면 위약금도 내야 한대요. 어르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결제했는데.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저희 아파트 좋아요. 환불 안 하실 거예요. 강서윤이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환불 규정은 왜 큰 글씨로 안 쓰셨어요? 어르신들이 읽기 어렵잖아요. 직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계약서에 다 있어요. 본인이 안 읽은 거죠. 강서윤은 노트에 추가로 적었습니다. 약관 작은 글씨. 시니어 읽기 불가능. 환불 규정 명확히 안 고지. 강서윤은 모델하우스를 돌아봤습니다. 벽에 태연건설과 태연주택의 조직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두 회사가 같은 계열사였습니다. 대표이사 이름이 같았습니다. 유미란의 차남 이름이었습니다. 강서윤은 조직도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태연건설과 태연주택, 같은 계열사, 같은 집안.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영 장민수가 모델하우스 입구를 지나갔습니다. 커피를 들고 어슬렁거렸습니다. 강서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강서윤. 여기까지 왔어? 진짜 집요하네. 강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약서는 양면 인쇄가 경제적이야. 종이값도 아끼고.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강서윤은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배도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배도율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강서윤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약관 사진이랑 조직도 찍어왔어요. 그리고 강서윤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직원이 환불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녹음했어요. 배도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이건 소비자 기만입니다. 약관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어요. 강서윤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 예약금 300만 원, 당일 환불 불가. 2. 약관 작은 글씨, 시니어 읽기 불가. 3. 직원의 압박 판매 녹음 확보. 4. 태연건설 마이너스 태연주택 같은 계열사 확인. 배도율이 말했습니다. 이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보할 수 있어요. 부당한 약관이에요.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록만 해둘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강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델하우스가 멀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여전히 줄 서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생각했습니다. 건설은 집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기서는 돈만 걷어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서윤 씨, 환불 문의 남겼던 박영자입니다. 회사에서 환불 안 해준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서윤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약관 사본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절차 알려드릴게요.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보낼게요. 잠시 후 약관 사진이 왔습니다. 강서윤은 확대해서 읽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환불 불가 조항만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머지 소비자 권리는 작은 글씨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노트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환불 거절 사례 확보. 어르신 피해 실제 발생. 배도율이 물었습니다. 서윤 씨, 이거 정리해서 자료로 만들까요?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중에 필요할 거예요. 지금은 모아두는 겁니다. 차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강서윤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을 찾았습니다. 건설 사고, 증거인멸, 그리고 부당한 분양.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구조,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약자를 조용히 막는 시스템. 강서윤은 그 시스템을 하나씩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강서윤은 배도율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코어 채취 사진과 시험 성적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험 성적서에는 합격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어 사진은 달랐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에 하얀 가루가 보였습니다. 백화 현상이었습니다. 염분 흔적이었습니다. 배도율이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서윤이 설명했습니다. 바닷모래입니다. 바닷모래에는 소금이 많아요. 소금은 철근을 녹입니다. 철근이 녹으면 건물이 약해져요. 배도율이 시험 성적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합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강서윤이 서류 더미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저가 골재 단가표였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이 나왔습니다. 리베이트 15%, 검사 통과 확인. 배도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뇌물이잖아요.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핵심 인명은 가려져 있어요. 누가 받았는지 아직 확인 안 됐어요. 배도율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공개하면 큰일 납니다. 강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부만 공개하고 단정은 보류할 거예요. 배도율이 물었습니다. 어디에 공개할 겁니까? 강서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할 거예요. 어르신들이 보시는 시간대예요. 배도율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혼자서요? 위험하지 않아요? 강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증거만 보여드릴 거예요. 추가 확인 중이라고 말하고요. 속도보다 정확이 중요하니까요. 배도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세요. 회사가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강서윤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코어 사진 BS 시험 성적서, 염분 흔적, 저가 골재, 리베이트 메모. 오후 3시, 강서윤은 작은 스튜디오를 빌렸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50명. 강서윤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콘크리트 품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코어 사진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건물 기둥에서 뽑아낸 콘크리트 샘플입니다. 보시면 하얀 가루가 보이시죠? 이게 염분입니다. 소금이에요.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이 왜 콘크리트에 있어요? 위험한 건가요? 강서윤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바닷모래를 쓰면 소금이 많아요. 소금은 철근을 녹입니다. 철근이 녹으면 건물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화면을 바꿨습니다. 시험 성적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험 성적서에는 합격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조작 아니에요? 고발해야죠. 어느 건설사예요? 강서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추가 확인 중입니다.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전문가 검증을 받을 예정이에요. 정확한 게 중요하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서윤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방송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집을 살 때는 천천히 결정하세요. 약관을 꼭 읽으세요. 글씨가 작으면 확대해서 보세요. 환불 규정을 확인하세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서윤은 무시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심 단계입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라이브를 종료했습니다. 시청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습니다. 모두 회사 번호였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강서윤, 당장 방송 내려.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 시어머니 유미란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한 짓 다 안다. 증거 조작이야. 감옥 갈 각오해라. 남편 장세진이었습니다. 강서윤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배도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율 씨, 방송했어요. 배도율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연락 왔죠? 네. 고소하겠대요. 배도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어요. 지금부터 방어 준비해야 합니다. 강서윤이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배도율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의심을 제기한 거예요. 단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공익 제보입니다. 강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겠죠? 배도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서윤 씨, 안전이 복불복이면 안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서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완료. 시청자 2,000명. 회사 고소 협박. 돌이킬 수 없는 지점 통과. 이제 중간 지점을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서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는 이미 쌓였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강서윤은 가방을 꼭 껴안고 걸었습니다. 싸움은 이제 공개됐습니다.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면 대결입니다. 라이브 방송 다음 날, 강서윤은 다시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이정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달간의 투병 끝이었습니다. 빈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내 이가은이 영정사진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5살 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가은이 강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 씨, 고마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였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유족분이시죠? 저는 보험 상담사입니다.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가은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남자가 빈소 옆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강서윤이 따라갔습니다. 상담실 안.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종이 뭉치였습니다. 유족연금 신청하시려면 이 서류에 사인하셔야 합니다.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가은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한자어가 많았습니다. 강서윤이 서류를 함께 봤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유족연금 포기각서. 강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가 재촉했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바로 처리됩니다. 시간 걸리면 안 되잖아요. 강서윤이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이 길고 어려웠습니다. 본인은 유족연금 수령을 포기하며 향후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함. 강서윤이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유족연금 포기 각서잖아요?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일시금으로 받으시려면 필요한 서류입니다. 강서윤이 가은을 향해 말했습니다. 가은 씨, 지금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연금을 포기하는 서류예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 정식 서류인데요? 강서윤이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유족연금 포기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향후 일체 청구 포기는 나중에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연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시금 조금 받고 평생 받을 연금을 포기하는 겁니다.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당신 누구예요? 강서윤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 안전 담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옆에서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차피 회사 결정이에요. 사인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강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협박입니다. 유족연금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예요. 포기각서 없어도 받을 수 있어요. 남자가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남자가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 씨, 정말 괜찮을까요? 강서윤이 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약관은 항상 확인하셔야 해요. 강서윤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금 각서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배도율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곧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이건 불법이에요. 유족연금 포기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강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증거 확보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서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유족연금 포기 각서, 한자어 많음, 어르신 읽기 불가능, 협박성 권유,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인사 공지가 사내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확인했습니다. 안전관리자 김상천, 지방 현장 발령, 즉시 부임. 강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상천이 좌천된 것입니다. 제보자를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상천이었습니다. 강서윤 씨, 저 발령 났어요. 제주도예요. 아이 전학시켜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상천 씨,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이건 부당한 인사예요. 김상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각오하고 한 일이에요. 그냥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밖에 시영 장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강서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강서윤, 너 방송 봤어. 미쳤구나. 강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민수가 담배를 버렸습니다. 각서는 맑은 고딕이 깔끔해. 읽기 편하거든.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강서윤은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장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이제 끝났어. 회사가 가만 안 둬. 강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유족연금 포기 각서 차단. 김상천 좌천 발령. 압박 강화. 적들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습니다. 제보자를 압박하고 유족을 협박하고 약자를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서윤은 기록했습니다. 약자를 조용히 막는 문서 한 장의 무게를
오늘 명확히 봤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강서윤은 올라탔습니다. 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강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도율이었습니다. 서윤 씨, 지금 일어나 계세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사내 메신저 확인해 보세요. 큰일 났어요. 강서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사내 메신저에 접속했습니다. 퇴사했지만 계정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같은 이미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시스템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계정명이 선명했습니다. 강서윤. 접속 시간도 보였습니다. 2024년 5월 18일 새벽 2시 37분. 그리고 접속 위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접속 IP 우리 집 와이파이 주소. 강서윤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5월 18일은 퇴사한 지 나흘 뒤였습니다. 그날 새벽 2시에 강서윤은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회사 공지가 떴습니다. 긴급 공지 기밀 유출자 특정. 강서윤 퇴사 후 불법 접속. 고소 조치 예정.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강서윤이었네. 퇴사자가 해킹이야? 증거 다 나왔잖아. 강서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배도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율 씨, 이거 조작이에요. 저 그날 집에서 잤어요. 회사 접속 안 했어요. 배도율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증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강서윤이 캡처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우리 집 IP 주소가 선명했습니다. 누가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죠? 배도율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은 겁니다. 강서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타임라인을 적었습니다. 5월 18일 새벽 2시 37분. 시스템 불법 접속. 우리 집 IP. 유출자 프레임.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에 누가 왔을까요?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유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강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유미란이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캡처 화면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 계정으로 회사 들어갔잖아. 내 집 IP로. 강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그날 자고 있었어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유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조작? 증거가 다 있는데? 너 이제 끝났어. 해킹으로 고소할 거야. 감옥 갈 각오해. 강서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유미란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 이미 회사 전체가 알아. 내가 기밀 훔쳐간 거. 증거도 다 있어. 강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미란이 돌아섰습니다. 내일까지 모든 자료 돌려놓고 사과해. 안 그러면 정말 감옥 가. 유미란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강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배도율이었습니다. 서윤 씨 괜찮아요? 강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율 씨, 제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배도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IP도 조작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로그를 확보해야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서윤은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우리 집 주소를 누가 어떻게 알았나? 누가 붙이고 도망갔나? 확인은 나중에. 기술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강서윤은 간단한 비유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주소를 누가 슬쩍 붙이고 도망간 느낌. 해가 떴습니다. 강서윤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사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서윤이 범인이라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수십 개 왔습니다. 모두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서윤 씨, 정말 그랬어요? 실망이에요. 왜 그런 짓을? 아무도 강서윤을 믿지 않았습니다. 배도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율 씨, 어떻게 해야 해요? 배도율이 대답했습니다. 일단 네트워크 로그 확보 신청부터 할게요. IP 조작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강서윤이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배도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 일주일입니다. 하지만 서윤 씨,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해요.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로 말하는 겁니다.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서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최악의 날. 유출자 프레임. 아무도 안 믿음. 기다림도 증거 수집의 일부. 오늘 강서윤은 바닥을 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는 강서윤을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증거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IP까지 사용해서. 하지만 강서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줄이고 기록은 더할 것입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창밖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강서윤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림도 싸움의 일부라는 것을.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서윤은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배도율이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서윤 씨, 네트워크 로그 신청 진행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기다림은 힘들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공격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전 직원, 회사 시스템 불법 접속, 고소 예정. 강서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회사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저녁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서윤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또 시어머니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서윤아, 나다. 아버지야. 강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도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서윤아, 너 힘들지? 강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안 했어요. 저 억울해요.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아버지가 다 안다. 강도연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저장장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봉투도 꺼냈습니다. 이걸 줄게. 강서윤이 저장장치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강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림투자 투자계약 원본이다. 7페이지를 봐라. 강서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장장치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약서가 나타났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특약조항본 계약의 특약 발동은 강도연 이사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갖는다. 강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강도연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세림투자 사회이사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계약서에 내 이름이 남았다. 특약 발동에는 내 동의가 필요하다.
강서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특약이 뭐예요? 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경영권 이전 조항이다. 회사가 부실해지면 세림투자가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다. 강서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아버지 동의 없이는 경영권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그래서 유미란이 나를 이사회에서 제외하려고 했다. 강서윤이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나타났습니다. 발신자는 유미란이었습니다. 수신자는 세림투자 담당자였습니다. 강도연을 이사회 명단에서 제외해 주세요. 오래전 사회이사라 지금은 무관합니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강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지금 주시는 거예요? 강도연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 봐라. 강서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계약서를 서윤이에게 전한다. 건설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세우는 일이다. 서윤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강서윤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강도연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윤아, 넌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가 있다. 그리고 이 서류가 있다. 강서윤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강도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때를 기다렸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저쪽에서 막을 수 있다. 지금이 때다. 강서윤이 계약서를 다시 봤습니다. 7페이지 특약 조항이 선명했습니다. 강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법원과 세림투자에 제출해라. 내일 아침에 하는 게 좋겠다. 강서윤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강도연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건설은 사람의 삶을 세우는 일이다. 내가 그걸 지키고 있다. 강도연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서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계약서 7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제 강서윤은 알았습니다. 왜 그동안 욕을 먹어도 말을 아껴야 했는지, 왜 시간을 끌어야 했는지, 특약 발동을 막으려는 시간 벌기였습니다. 강서윤을 유출자로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모든 사람을 돌려세운 이유. 하지만 아버지의 동의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세림투자 계약 원본, 7페이지 특약, 아버지 동의권, 유미란 제외 시도 이메일. 이제 문서가 말한다.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모든 공격의 이유가 보였습니다. 강서윤은 배도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율 씨, 큰일 났어요. 아니, 큰 기회가 왔어요. 배도율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 사무실로 갈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벽이 올 것입니다. 강서윤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반격의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강서윤과 배도율은 법원과 세림투자에 동시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이메일 증거였습니다. 오전 10시 세림투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오후 2시 태영건설 본사. 배도율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어요. 준비하세요. 강서윤은 노트를 챙겼습니다. 가방에 모든 증거를 넣었습니다. 저장장치, 사진, 녹음 파일, 서류 뭉치. 오후 2시 태영건설 본사 대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시어머니 유미란, 남편 장세진, 시영 장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강서윤과 아버지 강도연이 앉았습니다. 배도율이 옆에 섰습니다. 테이블 상석에는 세림투자 감사팀장 박진호가 앉았습니다. 박진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경영권 관련 안건입니다. 강도연 이사님 발언하시죠.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 강서윤이 설명하겠습니다. 유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강서윤은 퇴사자예요. 게다가 불법 접속으로 고소 예정이에요. 왜 여기 있어요? 박진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증거 제출의 자리입니다. 발언권은 강서윤 씨에게 있습니다. 유미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서윤이 일어섰습니다. 가방에서 패널 3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나란히 세웠습니다. 첫 번째 패널, 문서였습니다. 첫 번째 문서 증거입니다. 강서윤이 서류를 하나씩 붙였습니다. 세림투자 계약 원본 7페이지, 모델하우스 약관 원본, 유종연금 포기각서, 김상천 좌천 공지. 유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 패널, 영상과 사진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증거입니다. 강서윤이 사진을 붙였습니다. 창고 저장 장치 영상, 점검 생략 장면, 초인종 카메라, 장례식장 박스 교체, 코어 채취 사진, 염분 흔적, 안전심사 전후 비교 사진. 장세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박진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계속하세요. 세 번째 패널, 돈 흐름이었습니다. 세 번째, 돈의 흐름입니다. 강서윤이 서류를 붙였습니다. 저가 골재 단가표, 리베이트 메모, 핵심 인명 가림, 모델하우스 예약금 입금 내역. 강서윤이 세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문서, 영상, 돈.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안전을 속이고 약자를 침묵시키고 돈을 벌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서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강서윤이 계약서 7페이지를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특약 조항입니다. 강도연 이사의 동의 없이는 특약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유미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옛날 계약이에요. 지금은 무효예요. 박진호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미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서윤이 다음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미란 이사의 이메일입니다. 강도연 이사를 명단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날짜는 사고 일주일 전입니다. 박진호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제외하려 하셨습니까? 유미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약 발동을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회사가 부실해져도 경영권이 넘어가지 않도록요. 박진호가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연 이사님, 특약 발동에 동의하십니까? 강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진호가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태영건설 경영권은 세림투자 측으로 이전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유미란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장세진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쿠데타예요. 인정 못해요. 박진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제기하세요. 유미란과 장세진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장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강서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떨림이었습니다. 배도율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잘하셨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강서윤은 테이블 위에 놓인 3개의 패널을 바라봤습니다. 문서, 영상, 돈, 삼각형의 3 꼭지점이었습니다. 증거의 삼각형이 완성됐습니다. 강도연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강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IP 조작 문제가 남았어요. 배도율이 말했습니다. 그건 다음 단계예요. 오늘은 큰 산을 넘었습니다. 강서윤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경영권 이전 통보, 증거 삼각형 완성, 형사 고발 동시 진행,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사람이 아니라 기록이 말했습니다. 강서윤은 걸어갔습니다. 등이 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이사회 다음 날, 강서윤은 배도율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로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도율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윤 씨, 우리 집 IP의 비밀을 찾았어요. 강서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예요? 배도율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공기청정기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장치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배도율이 설명했습니다. 네트워크 장치예요. 공기청정기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걸로 원격 접속을 위장한 겁니다. 강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설치한 거예요? 배도율이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택배 전표였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시어머니가 선물한 거죠?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달 전에 받았어요. 배도율이 전표를 가리켰습니다. 발송인이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회사 주소예요. 그리고 수령 확인은 배도율이 멈췄습니다. 강서윤이 전표를 받습니다. 수령인 란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장세진, 남편이었습니다. 강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설치한 거예요? 배도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있어요. 배도율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시영 장민수의 술 셀카였습니다. 챕터 7에서 봤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배경에 보안실 모니터가 있죠? 여기 보세요. 배도율이 확대했습니다. 모니터 화면 구석에 작은 창이 보였습니다. 원격 접속 경로였습니다. 즉 공기청정기 장치 경유, 회사 시스템 접속. 강서윤이 숨이 막혔습니다. 장민수가 술 취해서 증거를 찍어준 거네요. 배도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보안 스케줄 로그에도 나와요. 챕터 7에서 증거 보전 신청했던 거 기억나죠?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벽 3시 10분 자동 삭제 스크립트요. 배도율이 로그를 보여줬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실행한 계정이 나왔어요. 장세진 계정입니다. 강서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걸 한 것이었습니다. 공기청정기에 장치를 숨기고 원격으로 접속하고 자동 삭제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배도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강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요. 배도율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증거 조작, 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강서윤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공기청정기 내부 네트워크 장치,
장세진이 설치, 원격 접속 위장, 장민수 셀카로 경로 노출, 보안 스케줄 로그로 확정, 오후 3시 경찰서였습니다. 강서윤과 배도율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소인 유미란, 장세진, 장민수, 혐의 업무방해, 무고, 명예훼손, 증거인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경찰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즉시 수사 착수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배도율이 말했습니다. 서윤 씨, 이제 끝났어요. 강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한 가지 남았어요. 오후 5시 태영건설 본사 로비. 새로운 경영진이 발표됐습니다. 막내 장아림이 단상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태영건설 대표이사를 맡게 된 장아림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아림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강서윤은 로비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장아림이 강서윤을 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서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강서윤은 본사를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경영권 이전 완료. 형사고발 접수. IP 조작 실체 밝혀짐. 장세진 공기청정기 내부 장치로 원격 접속 위장. 장민수 술 셀카와 보안 로그로 확정. 새 경영진 출범. 사람 중심 선언. 강서윤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드러났습니다. 술 취한 시영의 셀카 한 장이 공기청정기 속 작은 장치가 새벽 3시 10분의 스크립트가 모두 진실을 말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강서윤은 올라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강서윤은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법이 판단할 것입니다. 강서윤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이가은이었습니다. 서윤 씨, 뉴스 봤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서윤이 대답했습니다. 가은 씨, 이제 괜찮을 거예요. 유족연금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강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건설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세우는 일.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이었습니다. 오늘 강서윤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석 달 후, 강서윤은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 유미란이 보였습니다. 회색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유미란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강서윤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유미란이 먼저 말했습니다. 너 이기고 싶었니?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강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록했을 뿐이에요. 유미란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기록. 그게 나를 여기 가둔 거구나. 강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미란이 계속 말했습니다. 세진이랑 민수도 여기 있어. 다들 너한테 당했다고 난리야. 강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 거예요. 유미란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서윤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 후회 안 해? 강서윤이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후회 없어요.
죽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니까요. 유미란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교도관이 유미란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강서윤은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아버지 강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니? 강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강도연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니? 강서윤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새로 만든 명함이었습니다. 강서윤, 안전감리사무소 소장. 강도연이 명함을 받습니다. 웃었습니다. 좋구나. 어울린다. 강서윤이 말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 감리를 할 거예요. 작업자들을 지키는 일이요. 강도연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사람의 삶을 세우는 일이다.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도연이 먼저 버스에 올랐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보자. 버스가 떠났습니다. 강서윤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안에는 새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빈 페이지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가은이었습니다. 서윤 씨, 오늘 아이돌 잔치예요. 꼭 오셔야 해요. 강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갈게요. 꼭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서윤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이가은의 집이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유미란, 장세진, 장민수는 구속됐습니다. 업무방해, 증거인멸, 무고죄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영건설은 새 경영진이 맡았습니다. 장아림이 대표가 됐습니다.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저가 골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김상천은 본사로 복귀했습니다. 안전관리팀장이 됐습니다. 배도율은 로펌을 키웠습니다. 산재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강서윤은 독립했습니다. 안전감리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첫 의뢰가 벌써 3건이나 들어왔습니다. 이가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 씨 오셨어요. 가은이 달려와서 안았습니다. 강서윤도 안았습니다. 집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상천도 있었습니다. 배도율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정우의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아이가 강서윤을 보고 웃었습니다. 강서윤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 많이 컸네요. 가은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윤 씨 덕분에 유종연금 제대로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강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원래 받으실 권리였어요.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아이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강서윤도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강서윤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노트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첫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새 기록. 안전감리사무소 첫날. 사람의 삶을 세우는 일.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강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른 현장에서 다른 약자들이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강서윤은 기록할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기록이 쌓이면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모이면 진실이 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빛을 봅니다. 강서윤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현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서윤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트와 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 책상 위에 명함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500장이었습니다. 강서윤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강서윤, 안전감리사무소 소장. 내일부터 이 명함으로 세상과 만날 것입니다. 강서윤은 명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책상에 펼쳐놓았습니다. 펜을 옆에 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을 것입니다.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면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서윤은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강서윤은 기록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펜 한 자루와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기록은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록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